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들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들의 여자친구를 시아버지가 불러서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 위로해주고 싶다, 그리고 뭐 상담할 게 있다. 포천의 펜션으로 여자친구를 불러서 깜짝 선물을 주겠다고 시아버지가 눈을 감아보라고 한 후에 불법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기사 혹시 보셨나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제목만 봤어요. 제목만 보고 그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여서 저게 진짠가 저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참 이상했던 게 시아버지랑 여자친구랑 아들의 여자친구랑 단둘이만 펜션에 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3년 교제하면서 그 시댁, 예비 시댁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대요. 여러 번 만났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마약을 투약하고 또 성폭행을 받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지영님 이야기 듣고 저도 그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정말 좀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족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하고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있는 그 예비 시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그 상상력 자체가. 선물을 주겠다고 눈을 감으라니. 그래서 그 눈을 감고 있으니까 주사를 놨다. 근데 그 주사가 진짜 마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실 마약을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구하는 줄도 모르는데. 너무 황당한 뉴스였어요, 진짜. 맞아요. 그 시아버지가 이 마약 청정국인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마약을 그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인도 실제로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저도 좀 건너 들은 이야기여서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마약에 각 붙은 별명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사탕이라는 등, 뭐 얼음 과자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각 마약 그 이름마다 뭐 필로폰은 뭐 A, 뭐 필로폰 말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네, 뭐 LSD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카인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 별명처럼 붙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뭐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잘 알 수가 없네요. 역시 별명을 사용하고 있었군요. 시아버지가 도망을 갔는데 그래도 12일 만에 잡혀서 다행이에요. 근데 도대체 시아버지의 그런 꿍꿍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본인의 잘못은 알기나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12일 동안 도망 다녔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건 어떤 그 사람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도망 다닌 건 아닐 테고
그 사람은 명백하게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건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시민들한테 금세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찰로서는 어쨌거나 이제 추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아버지는 정말 갖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 상태에서 잡히면 그러니까 부끄럽겠죠, 일단. 아무리 자기가 범법의 시도가 있었다고 한들 그 모든 시커먼 속내가 다 이제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짓을 했는지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았겠죠. 도망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영원히 도망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헤엄쳐서 나가거나 북한으로 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영원히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체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자기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했겠죠. 이 상태에 들어가면 그 아저씨는 일종의 마약 배포, 마약 유통 혐의를 받거든요.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것도 범죄지만 마약을 유통시키는 건 범죄의 그 죄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마약 투약한 것도 죄가 있고, 그리고 보니까 시아버지도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잖아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도 투약하고 본인에게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는 그 마약류 관리법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고 그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초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감호라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걸 처벌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통사범 같은 경우는 마약을 유통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범을 이제 고발을 해주면 공범을 고발해주는 만큼 또 감경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다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닌데 이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던 그 대상자가 자기 동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말이 이상하네. 그 피해 여성 있잖아요. 그 피해 여성이 아버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도 같이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사표시로 이렇게 같이 범죄를 했다면 그 아버지의 범죄 요소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굉장히 악질적인 거죠. 그래서 구매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직접 주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아들이랑 3년간 교제를 했고 가족에 대한 신뢰로 갔던 건데 너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런지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 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고 사람도 믿으면 안 되고 내 애인도 믿으면 안 되고 가족도 믿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제 자신이요. 네.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손가락 뉴스 재밌으셨나요?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